농업인이면 무조건 주는 연금을 너희가 그 금액을 빼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세금 도둑이다. 야, 저 도시놈들이 농촌 총각인 척해 이거잖아요. 네. 세금을 제대로 갖다 막 써? 세금 낭비 안 해? 야, 이거 조건 강화해라. 아무나 농지연금 못 받게 해야겠다. 이 연금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많은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입니다. 농지연금 관련한 영상이 지금 인기가 되게 많아요. 오해랑 의심들도 있는데요. 자, 실제로 저렇게 돈 못 받는다. 세금을 제대로 갖다 막 써? 세금 낭비 안 해? 야, 이거 조건 강화해라. 아무나 농지연금 못 받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영상에 달린 댓글들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농지연금이란 제도와 또 신청 조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좀 같이 보면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연금이 진짜 수익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농지연금이 장점이 정말 많은 만큼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 수강생분들의 사례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농지연금을 하면 좋을지 자격이라든가 또 농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이 단어 때문에 오해한다면서요? 이게 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저 세금을 갉아먹는다. 이거 공무원연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업인이면 무조건 주는 연금을 너희가 그 금액을 빼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세금 도둑이다. 야, 저 도시놈들이 농촌 총각인 척해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금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많은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농지연금이 아니고 농지대출이 맞아요. 아, 대출. 생각해보니까 주택연금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리고 산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을 맡겨요, 국가에다가. 그리고 돈을 받아 쓰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남은 돈 가지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개념이네,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농지도 농지연금으로 국가에 맡기면 국가가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 얼마짜리야? 농지의 가격이 얼마짜리인가를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한 번에 빡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나눠서 준다는 얘기인 거죠.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농업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농업인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지연금을 60세부터 받는 거니까 55세부터 60세까지 영농 경력을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도 맞는데 이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일평생의 5년이에요. 그리고 그게 연달아서 5년이 아니고 1년 하다가 땅이 팔려서 내가 조건이 안 된다. 그럼 다음에 또 땅을 사서 2년을 채우고 또 3년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영농 경력은 어디서 그 증빙서를 띄워줘요, 누가?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농업 경영체 등록하시면 됩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농지연금을 바꾸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되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연금 자격을 상실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을 받을 때 그 농지가 농지로서 이용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는 그 기간에는 농지로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고령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 아파, 또는 병났어. 못 지어. 그런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그 농지를 위탁합니다. 그러면 농지은행에서는 그 농지에 경작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빌려 쓰는 사람들은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료를 줘야 되는데 그 지료는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농지연금도 받으시고 임차를 했다, 임차료도 받으시고 내가 거기서 경작을 해서 수익이 냈다, 그 수익도 갖는 거고.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이제 농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축산업 아무 땅이나 다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저 댓글에 보니까 곤충 양봉도 축산업에 해당됩니다. 축산업도 농업에 해당되는. 목장 용지는 해당 없는 건가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물어보신 맞아요. 분도 있고 또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 밭으로 쓰고 있는데 농지연금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지목 변경해서 하면 어떤지요? 이런 류의 질문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 위에 댓글은 저 말씀이 맞아요. 양봉도 축산업에 들어가고 축산업도 농업인이 되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곤충사육업도 마찬가지로 축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대가축 같은 경우 축산업에 들어가고요. 또 중가축이나 소가축 또는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가금류를 키워도 축산업에 해당되고 이 축산업에 해당되면 농업인 조건이 맞습니다. 그럼 밀원 키우면?
미럼도 6만 마리 키우시면 됩니다. 6만 마리요? 네. 어떻게 세요? 그 핀셋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너는 꿈틀이, 너는 깜찍이 이렇게 해서 세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키로로 판매를 하는데 한 6천 마리 정도 키로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땅 지목이 목장용지 또는 임야인 경우에도 농지연금이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지목상 전, 답, 과수원만 농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됩니다. 그래서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야는 그냥 임야. 아무리 개간을 해서 밭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야. 그리고 대지인데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건물을 못 짓고 있고 논리에 약갔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어. 얘도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농지연금 안 된다. 자, 그럼 대지로 그러니까 지목으로 따졌을 때 전답 과수원만 신청 대상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목 변경해서 농지연금 신청한다는 댓글이 있잖아요. 가능한 얘기예요. 지목 변경을 해놓으면 네, 공짜로 안 해주죠. 지목 변경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에서 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임야에서 전으로 가든지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또 바뀌어요. 올라간 만큼 또 세금을 냅니다. 취득세를 또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게 이득이 안 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야,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차라리 내가 쓸모없는 대지를 차라리 그냥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해서 농지연금 신청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죠. 전으로 바꾸게 되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지를 전으로 바꿀 일은 별로 거의 없겠군요. 그래서 전답 과수원만 농지연금이 된다. 지목 변경해도 되지만 지목 변경 후에 2년 뒤에 농지연금이 가능하다. 맹지인 경우는 어때요? 농지연금 신청이 되나요? 이 항목도 올해 처음 생겼어요. 원래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되고 경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2년 후에 신청이 가능한 조건으로 생겼는데 올해 새롭게 생긴 조건이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는 단서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맹지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맹지가 아니고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왜 이런 조건들이 생겼냐면 지금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 땅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목이 농지예요. 전에는 농지연금이 이걸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분당이거든요. 공시지가나 지가는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저렇게 가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는 상당히 낮고 무조건 농지라고 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니까 농지 은행 쪽에서 실제로 경작하기 힘든 곳은 더 이상 농지연금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그러면 지금 농지의 조건 중에 안 되는 것들이 그럼 몇 개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만 농지연금 금액에 산정된다. 예를 들어서 땅 한 편에 건축물이 있다. 그런 땅은 농지연금이 안 된다가 아니고 그 면적은 제외된다. 또 시골에 가면 농지에 또 조상님들 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경작하고 있는 면적만 된다. 또는 비탈진 번면이라서 실제 경작할 수 없는 면적이다. 또는 뭐 큰 바위가 있다. 그런 데는 다 제외하고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만 농지연금에 들어간다. 그리고 소유자가 나하고 배우자만 같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가능하지만 형제들끼리 상속을 받아서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안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발지역이라든가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 이런 곳은 안 되기도 하지만 신청도 안 하죠. 네 번째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라고 지금 조항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는 농지연금 안 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단 소유권 이전 후 2년 뒤에는 된다. 2018년 이전에는 바로 내가 지난달에 경매로 공시지가 3억짜리를 내가 1억에 낙찰받았어. 그리고 농지로 바꾼 다음에 내가 신청하면 바로 2억 어치의 혜택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폐해를 막겠다 해서 2년간 그래도 소유권 이전한 뒤에 2년간의 기간을 주면 충분히 유예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된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넘게 농사지어야 가능하다? 바로 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서 농지연금 하려고 하면은 손해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년 넘게 농사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채널은 경매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을 신청하자는 주의인데 그 낙찰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아래에서 낙찰받자는 주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께서 갖고 있는 농지를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지연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 둘 중에 하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높은 거를 선택을 해야겠죠. 땅을 보면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높은 땅도 있고요. 또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높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 중에 본인이 판단하셔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댓글 유형 중에 농지연금이 돈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댓글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 신청해봤자 뭐 몇 푼 받다가 결국은 정부에다 땅을 뺏긴다? 적금 이자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어떤 건가요? 여기 댓글 한번 보시면 농업 5년, 60살, 공시지가 1억짜리를 농지연금 신청하면 월 33만 원 20년 정도 받고 20년 후에 내 땅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답글이 계산을 하셨나 봐요. 7,920만 원을 받고 땅은 나라에게 준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땅은 농지연금 던지라고 저희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농지연금 제도가 있다. 현재 이 농사 짓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자기 대대손손 농사를 짓던 그 땅을 국가에 농지연금 신청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저희 의도는 지금 갖고 계시고 있는 땅은 그냥 그대로 좋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대대손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땅은 갖고 계시고 이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저렴하게 사자는 주의예요. 공시지가 1억짜리를 1억으로 사서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7,920만 원 받고 땅은 나라에게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1억짜리 공시지가 땅을 내가 3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농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농지연금 가입 조건으로 농업인의 조건, 농재 조건을 봤는데 이게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농지연금의 장점을 보면 첫 번째로는 부부 종신 지급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의 상품이 크게 5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신형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다가 내가 죽으면 나의 배우자에게 승계해서 또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300만 원. 내가 300만 원 받고 또 내 배우자도 농지로 인해서 300만 원 받으면 한 가구당 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럼 이 300만 원을 배우자가 승계형으로 하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600 받아야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 최대 300만 원이 된다는 300을 거죠. 초과할 수는 없다. 100씩 받았다면 상속을 통해서 200은 되는 거예요? 네. 최대 300만 원 안에서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 농지연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땅을 활용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임대를 줘서 내가 고령농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자를 못한다. 그러면 임대를 줘서 그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달 받을 수 있다. 연체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채무 부족액 미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3억짜리 농지를 농지연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수했어요. 그 바람에 3억짜리인데 4억까지 받았어. 4억을 받았어요. 그럼 1억을 더 받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정산할 때 저희 뭐 상속자들이 1억을 내놓는 게 아니고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과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근데 만약에 3억짜리 땅이었는데 내가 단명하는 바람에 2억까지밖에 못 받았어. 1억은 상속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댓글 중에 공시가격 1억짜리를 30만 원씩 20년 받아서 7,9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리고는 나머지 나라가 가져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국가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땅을 경매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받을 만큼 받고 거기서 끝나면 땅을 그냥 얼마가 남았든 상관 안 하고 갖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산세도 감면 됩니다. 농지연금 집기미 통장이라고 있어서 이 통장에 가입하면 재산 압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요. 연금 소득세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들 또는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소득세를 내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농지연금은 연금이 아니에요. 대출이기 때문에 이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또는 군인연금 또 사학연금 그 외에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드는 연금하고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 뭐나 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뭘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농지연금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해지율이 높아요. 해지는 본인이 해지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해지를 하고 그 농지를 팔아서 목돈을 자기들이 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좀 있는 거죠. 또 농지연금은 한 번 처음에 설정이 되잖아요. 담보평가액이. 그러면 중간에 바뀌지가 않아요. 땅값이나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잖아요. 그쵸. 처음에 설정해
책정해놓은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따라서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가 중간에 많죠. 해지가 그거군요. 네. 중간에 해지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돈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받은 거 돌려주고 또 거기에 이자도 내야 내고 되고. 그렇게 해지라는 건 지금까지 받은 걸 다 돌려주면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가 네. 돼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저렴하게 사서 그래야 되네. 내 가치를 충분히 누려야죠. 그리고 선순위 담보가 네. 없어야 돼요. 한 15%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또 대출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있으면 또 신청하기 힘들군요. 해지를 했을 때 또 이자를 좀 내야 되고요. 이자. 보증보험료도 좀 내야 되고 그 비용이 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이 부부 공동 지분만 인정되고 자식이라든가 형제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애초에 이거는 안 된다. 네. 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입 조건들 조건이 중에서 까다로웠다. 인적 요소를 좀 충족시켜야 되는 게 농업인 되는 거, 5년의 경력을 만드는 거, 그리고 농지로서 만드는 거,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질문이 깁니다. 한번 볼게요. 너무 핑크빛만 얘기하시는데요? 일반 농민이어야 가능하고요. 실제 영농인 거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기준이라 주변 시세나 실거래가라고는 상관이 없다. 1억짜리 땅도 공시가격은 3천인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바본 줄 아냐? 실거래 1억짜리 땅을 공시지가 3천에 사서 이걸 매월 분할해서 주는 건데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증여해서 팔고 그 돈으로 생활하거나 자식들에게 주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자식이 없거나 물려주고 싶지 않거나 도저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신청하는 거지 대부분은 자식 준다. 무엇보다도 맹지는 시세가 안 올라간다. 20년 동안 2배도 안 오는 곳이 태반이다. 300평짜리가 왜 공시지가가 2억이 넘는지 의문이네. 저게 5억이 실거래가가 5억이나 된다고? 웃기지 마라 이런 질문인데요. 네. 본인이 사시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가 서초구에 있는데 여기 한 평에 얼마입니까? 여기는 평당 1억씩 하죠. 그렇죠. 이 농지연금용 땅은 군산 평양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절대농지 이런 거 아니다. 네, 그런 땅이 아니고 이 도시에 있는 땅들 중에서 농지로 남아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땅이 농지연금용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농사를 계속 농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작지만 알차고 공시지가 높은 땅, 그게 농지연금용 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핑크빛만 얘기하고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농지연금을 받았을 때 수익이 될 만큼 싸게 사자가 핵심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군산 평야 땅이 아닌 방금 얘기했던 도시의 쪽땅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땅이 그런 땅인가요? 일단 경매 물건을 보셔야 되는데 저렴하게 떨어지는 땅은 이유가 있어요. 땅 자체가 좋지 않아, 개발이 안 돼, 또는 권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분묘가 있어,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어. 맞아요. 그런 것들. 옆에 송전탑이 있어. 땅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로 불법 점유가 돼 있어. 이런 땅들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리적인 하자, 물리적인 하자를 걷어내면 원래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땅이 좋은 땅이란 거예요. 농지연금으로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런 식으로 경매 나온 땅, 얘가 하나 있을까요, 사례가? 지금 경매 진행 중인 땅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땅이고요. 일단 동이죠, 동. 시흥시에 있는 동이죠, 동. 그러면 일단 면적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리나 이런 땅보다는 동에 있는 농지가 훨씬 더 이게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높습니다. 감정가 그게 경매인데 경매 감정가 4억 5천인데 지금 절반가 2억까지 떨어져 있네요. 2억 2천까지. 네, 맞습니다. 면적은 584평. 500평 그러니까 넘네. 300평 넘네.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내가 경작을 하게 되면 농업인 조건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땅이 그래도 이 시흥에 있는 땅인데 왜 이렇게 절반까지 유찰이 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는데 얘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서축으로 폭 약 2에서 3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다. 그럼 농지연금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목이 아까 전이었기 때문에 농지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있네요. 개발제한구역도 농지연금하고는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위치를 보면 입지는 참 좋아요. 저 시화공단 쪽하고 또 시화 쪽 또 백옷하고 이런 쪽인데 여기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구역으로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얘가 이렇게 저렴하게 떨어졌을까? 위성 사진을 보니까 뭐 고속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 창고 같은 건물도 보이잖아요. 논밭인데 진짜. 네. 네. 근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가운데 보면 뭔가 있죠. 예. 저게 뭘까요? 변전시설이에요. 저기서 변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이제 송전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고. 네. 그러면 보통 토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축을 염두에 두시는 맞아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인데? 건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도 지금 2개가 나져 있잖아요. 네. 원래 이 농막은 6평까지 가능하거든요. 6평까지. 컨테이너 작은 거 하나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이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도 되어 있고 이 컨테이너 매각 제외라는 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또 문제를 명도 해결해야 문제도 되죠. 있구나. 명도 문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물리적인 하자가 있잖아요. 네. 변전소라든가 또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권리적인 하자도 있죠. 이 사람들하고 또 뭐 법정지상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또 명도도 해야 되고 또 비닐하우스나 철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땅이야말로 농지연금용 땅이라는 그러니까 농지연금용 땅이라는 거의 하나의 사례로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땅이 농지연금 땅인 거지. 어디 농사짓고 군산평야, 절대 농지 이런 데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실제로 농지연금을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이제 40대, 좀 있으면 50대 되고 뭐 은퇴할 것 같은데 현재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농지연금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농업인 자격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매 지식을 조금 더 경매를 배워야 되고,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돼야 되고 경매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 5년이라는 기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길게 준비해야 되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를 빌려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토지 없이도 또 벌레를 키워서 농업인 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양봉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땅을 좀 모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큰 거, 내가 한 번에 300만 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구하기보다는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저렴하게 모아두시면 제가 만약에 10개 정도의 농지연금용으로 토지를 모아놨다. 여러 개를 모아놨다. 라고 하면 제가 앞으로 뭐 15년 정도 농지연금 신청할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15년 동안 그 10개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중간에 매도되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많아요. 토지 투자를 할 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지 꼭 농지연금용으로 내가 지금 할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젊으면 젊을수록 40대거나 50대 초반일수록 농지연금은 최후의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꼭 그걸 위해서 내가 10년, 15년 동안 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경매스쿨 현미경이라는 카페에서 농지연금만 전문으로 하는 강의를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시면 강의가 열려있는 그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토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토지에 대한 공부, 그렇죠. 네, 토지 중에 하나가 농지연금이지 농지연금만 바라보고 달리기엔 좀 아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농지 경매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 치우님하고 제가 같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요. 노후 보장 든든한 농지연금이라는 부제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30대부터 시작하자 빠를수록 이익은 커진다. 똑똑한 또 하나의 연금 농지연금 사용 설명서라고 그런 주제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 내용 보시면 방금 저희가 유튜브 얘기했듯이 농지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분께서 낙찰받은 땅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실제 사례가 포함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이런 땅이야말로 농지연금용 땅이라는 거를 이 책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그 농지연금 그리고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에 댓글 달렸던 거 궁금한 점들을 오늘 풀어봤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달리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경매스쿨 현미경 연미님한테 가서 배우시면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악플보다는 궁금하신 점 위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또 그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미님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연미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